이번엔 접촉에 의한 대전을 볼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이제 접촉을 시켜서 이제 전기를 띠는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작할 때는 항상 전기를 안 띈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막대를 여기다 이제 접촉을 시켰어. 그러면 접촉을 시키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을 해. 여기 이 마이너스에서부터 이 넓은 공간인 중성, 이 도체구로 이동을 하지. 따라서 막대에서 구로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왜 얘가 이 중성이라고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중성에 이 도체구에 왜 마이너스가 이동하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지금 요 막대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길 원하니까 서로 마이너스 서로 싫어하니까 반발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반발을 줄이기를 원해. 그래서 그 줄이기를 원해서 접촉하는 순간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쪽으로 떠나게 되는 거지. 이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따라서 얘네들은 반발력을 항상 줄이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 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를 도체구에서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된다? 도체구는 처음에 중성이었는데 어떻게 된다? 표가 전자를 얻게 되는 거지. 전자를 더 얻게 된다. 따라서 도체구는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도체구는 알자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그러면 도체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또 뭐를 띈다고 말한다?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띈다고 말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는 전기를 띠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접촉을 시켜서 얘가 마이너스로 전기가 띄어댔어.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대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전기를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에 의한 대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접촉에 의한 대전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항상 접촉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전기를 띄기를 원하는 그 도체구와 그리고 이 마이너스 대전체 사이에서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접촉이 있어야 된다. 접촉면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전하의 종류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둘의 전하의 종류는 같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마찰 전기했을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였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같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 자, 왜 그러냐면 이 마이너스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공유하기를 원하고 얘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반발하니까 얘한테 좀 나눠주길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따라서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같은 종류로 끝난다. 자, 그거를 알아도 접촉 대전은 항상 같은 종류로 끝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제 조건이 있는데 얘네가 일어나려면 항상 도체여야만 해. 자,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에 가서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도체, 부도체에 관해서 설명할 건데 도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알아둬. 자, 그다음에 자, 요 밑에를 한번 보자. 자, 아까는 우리가 마이너스 띄는 막대를 이제 접촉을 시켜서 얘가 이제 대전이 되는 거 봤잖아.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대신에 플러스 막대를 이제 접촉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이제 비슷한 현상이다. 다만 이제 극성이 반대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여기다 접촉시켰어. 물론 얘도 이제 중성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접촉을 시키면 중요한 거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한다? 플러스 이동한다고? 아니, 절대로 이렇게 이동 못한다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는 항상 요 원자 가운데 중심에 딱 버티고 있다. 절대 이동. 전자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지 얘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따라서 플러스가 얘가 이동할 수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반발이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대신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일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얘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도체구에서 전자가 도체구에서 막대로 이동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 막대로 이렇게 가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는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따라서 플러스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수가 적어진다. 그러면 뭐가 이제 남게 된다? 플러스가 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따라서 둘의 이제 전하의 종류는 똑같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플러스 플러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0쿠름의 도체구가 중성 도체구, 중성은 전기 띄지 않는 거, 접촉하면 도체구는 얼마 전하량이 뛸까?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아까 설명한 게 바로 뭐였냐면 얘가 언제까지 이동한다고 항상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50쿨롬이랑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50쿨롬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50쿨롬. 그 다음에 얘가 전하를 띄지 않는 0쿨롬. 0콜롬 이렇게 이제 끼웠다가 이제 얘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언제까지 이동한다고?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한다고. 자, 그러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50쿨롬 더하기 0 하고 똑같이 균형을 이뤄야 돼.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결국 얼마씩? 25쿨롬, 25쿨롬 똑같이 얘네들이 전하량을 이제 공유하게 된다. 자,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에 마찰 전은 그러니까 전기를 띄기 전에는 둘이 합해서 50이었지. 그리고 전기를 띄고 난 후에도 얼마? 25 더하기 25 하니까 50쿨롬이지. 따라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따라서 50쿨롬의 도체구가 중성 도체구와 전하량이랑 접촉하면 두 개 다 25쿨롬씩 똑같은 전하량을 공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항상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40쿨롬이랑 마이너스 20쿨롬이랑 접촉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4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 자, 그럼 언제까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둘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그럼 40 더하기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둘이 똑같아지니까 나누기 2 이렇게 된다고. 자, 따라서 10쿨롬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도 10쿨롬, 얘도 10쿨롬 똑같은 양을 이제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10쿨롬, 10쿨롬 이렇게 똑같이 가지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도체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체는 우리가 언제 필요하다고 했냐면 접촉에 의한 대전을 할 때 꼭 도체로 해야 된다. 부도체가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도체, 부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갈 거야. 자, 먼저 이제 도체는 예를 들어서 구리, 철, 알루미늄, 금 같은 이제 금속 같은 경우 우리가 도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도체는 우리가 나무나 종이, 고무, 플라스틱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부도체라고. 그러니까 도체, 부도체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 같은 경우는 도체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 우리가 부도체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금 같은 이제 도체라고 구조를 본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무라고 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도체랑 부도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자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도체 이렇게 부르고 자유전자가 없으면 부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유전자라는 거 바로 뭐냐? 이 전자가 아까도 말했듯이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삥삥 돌고 있는 전자가 여기저기 자유롭게 이렇게 요 한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도체 안에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말을 한다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 그리고 부도체는 자유전자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없다. 대신에 이 원자 핵, 이 한 원자 핵 안에 얘를 이제 주변을 꽁꽁 삥삥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거지. 따라서 얘는 자유전자가 있고 얘는 무슨 전자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원자 내 전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냥 보통 전자,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 따라서 이 전자는 딱 한 원자에 속박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는 여기에 속박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 한 원자 핵에 속박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체, 부도체가 뭔지 알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전자 있고 얘는 속박돼서 움직이는 전자가 있고 이거 알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도체, 부도체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결과가 일어날까? 자, 그 이유를 살펴볼 거야. 자, 그 이유를 대답을 하기 위해선 이 각 얘네의 원자의 구조로 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은 이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도체는 이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얘와 이 플러스의 간섭을 받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 이렇게 약하게 구속이 되어서 이 전자는 쉽게 떼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전자를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그 전자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원자 핵 플러스에 강하게 구속이 되어 있어. 항상 얘의 속박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궤도를 여기에 있는 이 궤도를 벗어나지를 못해서 요렇게 움직이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얘는 약하게 구속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얘는 강하게 구속되어서 한 원자에 묶여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 동영상을 보여줄게. 자, 참고로 이거는 이제 도체와 부도체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강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자바랩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잖아. 이제 여기로 가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도체는 보다시피 한 원자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출발했다가 다른 원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도체는 보다시피 한 원자에 얘 구속이 되어서 이렇게밖에 이제 움직일 수 없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정전기 유도로 이제 나갈 건데 정전기 유도가 뭐냐? 그럼 말 그대로 전기를 유도시키는 거야. 그럼 전기를 어떻게 유도를 시키냐? 그러면 플러스나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띄는 얘를 이제 갖다 댄다.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유도를 시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 이렇게 불러.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도체랑 부도체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
얘는 자유전자가 있고 얘는 자유전자가 없고 따라서 얘네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플러스 대전체를 플러스를 가까이 돼도 다른 결과가 다른 행동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 볼 거야. 자, 먼저 도체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여기다 이제 가까이 댔어.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금이라고 해보고 얘는 이제 나무나 아니면은 이제 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이제 대전체를 이제 가까이 막대를 이제 가까이 뒀으면은 금 안에 뭐가 들어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다고 했지. 따라서 이 플러스 때문에 이 자유전자는 막 돌아다니다가 이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 자유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끌고 가겠지. 마이너스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도체는 어떻게 행동하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항상 얘한테 묶여져서 이렇게 속박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 한 원자 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면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이제 분명히 이 플러스 대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움직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딱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러한 모양으로 딱 요렇게 돼.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부도체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속박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플러스 대전체가 아주 가까이 오면은 마이너스 전자가 이끌려져서 얘를 좋아해서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원 모양이 아니라 요렇게 타원형 모양처럼 돼. 그리고 어느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쏠리고 오른쪽엔 플러스가 조금 쏠려. 자,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이 분리됐다. 분극 이렇게 말해. 분극.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자의 이 플러스에 묶여 있는 이 마이너스도 왼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왼쪽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쏠리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원자 안에서 이 전자가 재배열됐다, 다시 배열됐다 이렇게 말을 해. 재배열됐다. 대신에 얘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다 전부 다 마이너스가 끝까지 왼쪽 끝까지 가잖아. 근데 얘는 왼쪽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가 이동할 수 있는 대로 마이너스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최대한으로 이동할 수 있게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분극 이렇게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먼저 도체부터 보면은 이쪽 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많지. 그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면 마이너스가 여기에 상당히 남게 되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남아있는 플러스가 많지. 따라서 이 왼쪽 표면은 마이너스 전하로 우리가 유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표면은 우리가 플러스로 남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로 유도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 자, 그리고 부도체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되고 그리고 얘도 상쇄되고 얘도 상쇄되고 이렇게 상쇄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가 되고 그래서 왼쪽 표면은 마이너스가 남고 그 다음에 오른쪽 표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남게 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과지. 도체랑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똑같은 결과지.
자, 그래서 얘도 왼쪽 표면은 마이너스 전하로 유도된다. 그리고 오른쪽 표면은 마이너스 전하로 유도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 자, 대신에 우리가 얘는 도체에서 일어나는 걸 정전기 유도인데 이 부도체에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여기는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로 유도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 분극 이렇게 말을 해줘. 여기서 이제 유전은 뭐냐면 전기를 유도해서 분극되었다 이렇게 전기를 유도돼서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둬서 분극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를 우리가 유전 분극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정전기 유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얘를 가까이 된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가까이 되어서 한쪽은 인력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걸 나타내고 다른 한쪽은 청력 때문에 플러스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이렇게 부른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대전이라고 말을 안 하고 유도됨 이렇게 썼잖아. 여기는 절대로 대전이 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얘가 지금 중성 상태잖아. 그러니까 한쪽은 마이너스가 띄는 거고 한쪽은 플러스로 띄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상태? 마이너스 개수와 유도된 마이너스 개수와 플러스 개수가 어떻다? 서로 똑같기 때문에 중성 상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개 띄지 왼쪽에. 근데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3개를 띄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니까 중성 상태다. 절대 이제 전기를 띄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도 중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성 물체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기억해야 할 게 항상 절대 대전이 아니다. 전기를 띄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전기를 어떻게 띄냐? 그럼 유도를 시켜서 대전을 하는 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체와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를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줄게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 부도체 요거 보이지 막대를 얘를 이제 끝까지 멀리 갔어. 그럼 멀리 가면은 이제 도체는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냐면 이 자유전자들을 여기저기 사방 곳곳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멀 때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부도체는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이제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는 이 전자들이 그냥 골고루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지. 자, 그러다 내가 이제 마이너스 부도체를 점점 이렇게 가까이 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첫 번째, 도체는 전자의 이동이 다 어디로 쏠리는 걸 알 수가 있어? 오른쪽 동네 이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 마이너스를 싫어하는 마이너스 띠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된다. 자, 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 유도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도체는 자세히 보면은 아까는 이렇게 동그라미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했는데 이제는 동그라미 궤도가 어떻게 됐다? 바뀌어버렸지. 타원으로 바뀌어버렸지.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플러스가 조금 더 이쪽 이렇게 중간선을 그리면 조금 치우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분극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게 이 마이너스를 둬서 얘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하는 거 우리가 분극이라고 했는데 얘가 우리가 전기를 유도를 시켜서 분극했기 때문에 유전 분극 이렇게 부른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 그거 우리가 이제 유전 분극.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도체의 정전기 유도는 이 자유전자의 흐름에 따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는 원자 안에 속박되어 있는 이 전자가 오른쪽, 그리고 플러스 양산자는 왼쪽 치우쳐서 여기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는 게 우리가 유전 분극 그렇게 부른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제 대전체 마이너스 머리 빛이 보이지? 그리고 지금 이 빛을 지금 이제 대전이 안 된 작은 종이를 가까이 대었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도 얘가 어떤 건지 이제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얘가 바로 뭐다? 정전기 유도이다.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대기만 해서 전기를 유도시킨다. 얘는 한쪽은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그리고 먼 쪽은 반발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종이를 이제 끌어당기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제 유도를 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부도체를. 그러니까 부도체를 이제 유도를 시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 본다고? 유전 분극이라고. 전기를 유도를 해서 극성을 분리시킨다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그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부도체는 이 마이너스가 있는 힘껏 갈 수 있는 한 얘랑 떨어지길 원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지. 플러스 위에 아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얘는 밑에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그리고 위에는 플러스를 유도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유전 분극이다 그랬지.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지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끌어당기게 된대.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가볍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이 머리빗을 그러니까 대전체 마이너스 머리빗을 가까이 둔다. 가까이 대면은 이제 물체는 뭐를 이제 띄게 된다. 왼쪽 그러니까 위에는 플러스 그리고 아래는 얘를 싫어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띄게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 전기를 유도시킨다.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고. 근데 다만 여기는 얘가 종이 부도체이기 때문에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극성이 분리되는 결과가 일어난다. 자, 그러고 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는 서로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동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항상 이동은 이제 유도가 일어나서 분극이 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띈 다음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C 분극이 되지. 자, 그러면 전도와 마찰은 왜 안 되냐? 그러면 전도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접촉이 필요하다. 이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와 이 종이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안 되고. 마찰은 왜? 문지르는 게 없잖아. 그냥 얘를 가까이 대서 얘를 유도시켜서 얘를 끌어당기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아니다. 자, 참고로 밑에는 지금 이제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머리빗을 종이에 가까이 대서 이제 종이가 이쪽으로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저절로 올라가지. 근데 왜 올라간다고? 그건 바로 마이너스를 가까이 대었을 때 한쪽은 가까운 데는 플러스를 띄고 그리고 먼 쪽은 반발하는 마이너스 이렇게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러스와 이 머리빗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끌어 올라가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물줄기. 대전된 막대를 물에다 가까이 대면 물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물 분자에는 산소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있고
미안해. 플러스를 띠는 산소가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를 띠는 수소가 있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을 때 누가 이쪽 방향으로 치우게 되는 거야? 바로 플러스를 띠는 H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는 반발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분극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이제 왼쪽에 띄고 그 다음에 이쪽 표면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쪽 표면에는 상대적으로 뭐를 띄게 된다고? 플러스를 띄게 되고 오른쪽 표면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유전 분극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표면에 있는 플러스와 그리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 사이에 뭐가 있다?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줄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물줄기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런 거다? 정전기 유도. 그래서 이제 물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자, 그래서 여자가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나 혹은 플러스로 이제 대전시킨 거지. 막 머리에 문질러서 대전이 됐지, 얘가.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를 이제 물에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물에 가까이 했을 때 물이 이렇게 휘어진다. 자, 다시 보여줄게. 머리를 문질러고 물에 가까이 했을 때 물이 어떻게 휘어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볼펜을 이제 문질렀을 때 또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지. 혹은 이제 풍선을 문질렀을 때 또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플라스틱 펜을 이렇게 대도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물체를 대도 어떻게 한다고 얘가 휘어진다고. 대신에 마이너스나 플러스인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야지 이렇게 휘어진다고.